파이니스트 아워는 1952년 2월 난파된 유조선의 선원 32명을 구조한 미국 해양경비대원의 실화를 영화한 것입니다. T2급 유조선 펜들턴호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펜들턴호는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에서 북동부 매사추세츠의 보스턴을 향해 가는 중에 코브만 주변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악천후가 계속되고 배가 심하게 요동치자 기관장 시버트는 선장에게 속도를 줄이자고 요청합니다. 얼마 전 수리했던 선체위용접부가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결국 용접부가 터져나가고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가 불통이 되어 선장이 있는 브릿지로 사람을 보내었는데 갑판 위로 올라온 선원은 배가 반토막이 나서 선수 부분이 따로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T2 타입 유조선은 조타실이 있는 선교와 추진장치가 있는 기관실이 사진과 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펜들턴호는 8번과 9번 화물탱크 사이의 격벽 부근이 파단되어 두 조각으로 분리되었으며 선장을 포함한 8명은 선수부와 함께 사라졌고 기관장을 포함한 33명은 뒤쪽 선실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뒷부분에 남아있던 선원들이 모여서 앞부분의 선원들을 위해 기도를 하더니 곧 구명정을 내려 대피하자는 측과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측으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집니다. 기관장 시버트가 나서서 이런 날씨엔 구명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차라리 배를 모래톱 위에 좌초시켜서 침수를 지연시키며 구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설득합니다. 아울러 고동을 계속 울려서 조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인근 마을 주민이 희미한 고동 소리를 듣고 배를 발견합니다. 배를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선원들은 구명정을 내려서 탈출하려고 갑판에 모여 있습니다. 이에 기관장 시버트는 도끼를 들고 올라가 구명정을 묶은 로프를 끊어버립니다. 구명정은 바다로 떨어졌으며 떨어지자마자 파도에 밀려 배와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인근 마을 채텀의 해양경비대에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한 동영 유조선 포트머스호의 구조에 인근 해양경비대 모두가 출동하여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경비대장은 버니 웨버 대원에게 팀을 구성하여 구조정을 가지고 모래톱을 넘어가서 배를 찾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부들은 이런 날씨에 모래톱을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버니 웨버를 만류합니다. 한편 펜들턴호에서는 선원들이 합심하여 근방에 모래톱을 발견하였고 어렵사리 배를 그 위에 좌초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래톱 좌초는 성공적이었고 침수를 지연시킬 수 있었으나 멈출 수는 없었기에 결국 발전기 엔진 흡기구로 물이 들어가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남겨진 선원들은 이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일념하에 버니 웨버의 팀 4명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모래톱을 넘어섰습니다.
어둠 속을 방향도 잃고 헤매다가 포기를 고민하고 있을 즈음 드디어 펜들턴호의 선미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선원들이 하나둘씩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구조정 보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12인승 구조정에 모두를 태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같이 살거나 다같이 죽자는 마음으로 내려오다 실족으로 사망한 1명을 제외하고 32명 모두를 태웠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느낌으로 방향을 잡아 무사히 채텀 폭으로 돌아옵니다. 구조정을 타고 채텀포구에 도착한 생존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조된 다음날 생존자들이 등대 앞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구조에 사용된 길이 11m짜리 12인승 해양경비대 구조정입니다. 기념비적인 선박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리에 구조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구조대 4명이 커피와 도넛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해양경비대 구조 훈장 금장을 받았습니다. 버니 웨버는 2009년 8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지만 그의 이름은 해양경비대 커터에 새겨져 남아 있습니다. 펜들턴호는 2차 대전 중 건조된 수많은 유류 수송선 중 한 척으로 1944년에 건조된 재화중량 16,000톤급 T2형 탱커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터보 일렉트릭 추진장치를 사용하였는데 스팀터빈이 발전기를 돌리고 생산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여 축에 연결된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동영선의 스팀터빈과 배전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영화 속의 기관실은 이런 시스템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고 수위로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선 밑측에는 탈출 시 사용된 줄사다리가 내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선수 부분은 1953년 고철로 판매되어 해체를 위해 이동되었으나 1978년에 가서야 미 육군 공병대가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선미 부분은 좌초된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는데 1980년대 후반 오랫동안 녹슬었던 선체가 폭풍에 산산조각 나면서 수면 아래로 사라져 지금은 해저면에 작은 흔적으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중 미국은 전쟁 수행을 위해 대량으로 유류 수송선을 건조하였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T1, T2, T3로 분류하였습니다. T1은 길이 약 60에서 70m, 재화중량 3,000에서 6,000톤 정도의 소형 유조선입니다. T2는 길이 약 150m 내외, 재화중량 약 15,000톤 내외의 중형 유조선이고 T3는 길이 150에서 180m, 재화중량 25,000톤 내외의 대형 유조선입니다. 펜들턴과 같은 T2 유조선에서 선체가 파단되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였는데 저온 환경에서 금속 피로에 의한 크랙이 원인으로 파악되어 벨트와 같이 덧대는 보강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배의 길이에 걸친 무게의 분포와 배가 물에 떠 있음으로 해서 받는 부력의 분포의 불균형으로 선체의 중앙부에 큰 밴딩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이 밴딩 모멘트는 배 길이와 유사한 파장을 갖는 파도와 만날 때 극대화되는데 파도가 배 가운데를 들어올리는 상태를 호깅이라 하고 파도가 배 양 끝을 들어올려 가운데가 무게에 의해 눌려지는 상태를 세깅이라고 합니다. 호깅과 세깅이 반복되면 마치 철사를 붙잡고 위아래로 꺾어대면 쉽게 끊어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배가 위험해집니다.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서는 배의 수명기간 동안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적응되도록 만들지만 의도치 않은 실수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이유가 되었건 배가 두동강으로 부러지는 사건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몇 개의 사례를 보여드리며 이번 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